보험 사기부터 신용카드까지 사람들은 매일 당신을 속이려고 합니다. 빈털터리가 되고 싶지 않다면 잘 주목하세요. 저는 조시입니다. 오늘 인포그래픽 쇼에서 중산층이 빠지는 30가지 어리석은 금융 함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0번. 2022년 유겁에 따르면 보험 산업은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산업 순위에서 담배, 뉴스미디어, 케이블에 이어 당당히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실제로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보험 산업을 싫어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종신보험 같은 금융 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품은 잘 나가는 화이트 칼라 전문가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정해진 기간만 보장하는 정기보험과 달리 가입한 순간부터 사망할 때까지 보장해줍니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중간에 일부 해지 환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처럼 보이지만 이는 보험사의 의도일 뿐입니다. 종신보험은 평생 보험료를 내야 해 정기보험보다 8, 10배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사망 시 받는 보험금은 더 적을 수 있죠. 통장 잔고를 보고 충격받아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시작에 불과합니다. 29번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인 24%는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비 상승과 저축 압박 때문에 미국인들은 은퇴를 미루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오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저축은 조금 더 늘릴 수 있겠죠? 그건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 만든 또 다른 함정입니다.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79세입니다. 65세. 나 그 이후까지 일하면 실제로 은퇴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0년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쁜 점은 그 시기에는 허약해지고 심각한 질병과 싸울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은퇴할 수 없는 그 직장에 멋진 차를 타고 다닐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다음에 소개할 이 함정에 빠진다면 그마저도 힘들 겁니다. 28번입니다. 어릴 때 꿈꾸던 일이죠. 당당하게 자동차 대리점에 들어가서 새 차를 사고 바로 몰고 나오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금융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등골이 오싹해지는 단어, 바로 감가상각 때문입니다. 새 차를 구입한 첫 해에 그 가치가 20%나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하락합니다. 차는 매장에 있을 때만 새 차로 취급되며 한 번이라도 운전하면 중고차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추가로 지불한 돈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다들 중고차를 사면 남의 굴칫거리를 떠안는다고 하죠. 하지만 최신 기술과 높은 교체 가치를 가진 새 차는 훨씬 더 비싼 보험료를 물게 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드림카는 한순간에 악몽이 되어버립니다. 다음 트렌드는 많은 이들이 부자가 될 것이라 믿게 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빼앗았습니다. 27번입니다. NFT, 즉 대체 불가능 토큰은 블록체인으로 인증된 보통은 못생긴 작은 일러스트들로 고유하고 무작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희소성이 가치를 끌어올리길 바라며 NFT에 투자했습니다. NFT는 2020년대 초반 암호화폐 열풍 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NFT를 볼 때는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할 겁니다. 약 2,300만 명. 이 사실을 몰랐고 지금은 쓸모없는 블록체인 JPEG만 남았습니다. NFT 스캔과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약 7만 3천 개의 NFT 컬렉션 중 거의 6만 9,800개가 모든 가치를 잃었고 그 결과 NFT를 산 사람들은 모두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창립자 잭 도시가 남긴 첫 트윗, NFT가 완벽한 예시입니다. 이 NFT는 2021년 230만 파운드에 팔렸지만 2023년에는 겨우 1200파운드로 떨어졌습니다. 그건 2000달러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돈을 지키고 싶다면 모두가 열광하는 투자 트렌드가 나타날 때 잠시 물러서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함정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미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26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비싸고 임금이 오르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자주 사용합니다. 미국 성인의 82%가 신용카드를 소지하며 보통 여러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 신용카드 부채는 약 1조 2,8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버거워 연체료를 피하려고 최소 결제 금액만 냅니다. 이것이 그들이 당신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최소 상환액은 보통 당신이 빚진 전체 금액의 2.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이자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이버지트 이런 예를 듭니다. 만약 당신이 신용카드에 5,000달러의 빚이 있고 이자가 18%라면 매달 최소 상환액인 100달러만 낸다고 했을 때 빚을 다 갚는데 30년이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상환한 금액이 12,000달러가 넘게 되죠. 원래 빚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다음번에 상환할 때 이 점을 꼭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서서히 돈이 새는 정도는 앞으로 올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25번.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상품은 편의성이고 기업들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댓이나 우버리츠 같은 음식 배달 서비스보다 더 나은 예가 있을까요? 교회에 살면 이런 서비스가 더 실용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상환처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도 작은 지출들이 쌓여서 결국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금요일 밤 퇴근 후 더어대쉬로 음식을 시키는 건 흔하지만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음식값이 최대 39%더 비쌀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달료와 배달 기사 팁까지 추가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가게에서 사면 40달러에 살 수 있는 식사가 앱을 통해 주문하면 54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배달 음식을 시키면 모르는 사이 돈이 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소개할 재정적 함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24번입니다. 복권입니다. 벼락을 맞는 것과 비슷하지만 당신을 새로운 세금 구간으로 밀어넣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미국인들은 거의 질 수밖에 없는 게임에 큰 돈을 쓰고 있습니다.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은 약 18만 7천분의 1입니다. 파워볼에 당첨될 확률은 2억 9,220만 분의 1입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CNBC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이 주 복권에 참여하며 출처에 따라 평균적으로 미국인은 매년 복권에 300달러에서 1000달러를 씁니다. 매년요. 그 돈은 그냥 소원을 비는 우물에 던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 돈은 차라리 당신 주머니에 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꿈에 대해 말하자면 아메리칸 드림 자체가 가장 비싼 함정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23번입니다. 자신의 집을 소유하는 것이 중산층의 꿈이지요. 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2024년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이 임대료보다 저렴해 많은 사람들이 자살 예방 상담 전화에 전화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집주인들에게 또 다른 재정적 함정, 즉 해마다 인플레이션으로 심해지는 유지비용을 가져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연간 유지비용은 대략 1,400달러 정도이며 해마다 5.9%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이 정말 끝없이 힘들지 않나요? 꿈에 그리던 상황을 갖췄다 해도 말도 안 되게 비싼 조건들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집만이 조용히 당신의 재정을 망칠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비는 아닙니다. 22번입니다. 반려동물이 당신의 삶에 조금 더 의미를 더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이나 쉽게 목에 매달린 닷처럼 당신을 재정적 파멸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려동물을 살펴봅시다. 미국 가정에는 4,830만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개를 키우는 이익은 사랑과 동반자 관계지만 이로 람보르기니를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네 발 달린 무임승차자 양육 비용을 알아봅시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개를 데려오는 데 드는 초기 비용은 1,100달러에서 4,400달러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훈련, 사료, 정기 건강검진, 미용, 그리고 각종 용품들도 필요합니다. 총 비용은 3,000달러에서 9,500달러입니다. 이제 반려동물 보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여러 마리 키우려면 여기 숫자에 원하는 마리수만큼 곱하면 됩니다. 이제 평생 비용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21번 질문입니다. 당신은 백만장자인가요? 아마도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골초라면 평생 담배에 160만 달러까지 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통계는 2016년에 나온 것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지금쯤이면 최대 200만 달러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술이 스트레스를 푸는 합법적인 선택지라면 그것 또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팬데믹은 알코올 소비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일부 미국주에서는 20%에서 40%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술을 판매하는 입장이라면 사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셈이죠. 2022년 미국인 한 명이 1년에 술에 쓴 평균 금액은 583달러였습니다. 담배와 술의 초기 비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해도 진짜 대가는 나중에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누적되면서 결국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의료비로 이어집니다. 시가와 스카치 한 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지금 습관을 줄이는 것이 당신의 재정과 미래를 위해 더 낫습니다. 다음 것은 당신도 모르게 빠져들게 만듭니다. 20번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 훌루, HBO 맥스, 피콕, 그리고 이것은 요즘 엔터테인먼트가 퍼져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모두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브스에 따르면 2025년까지 스트리밍 패키지의 가격이 44%나 올랐다고 합니다. 미국인 평균은 스트리밍에 한 달에 42달러 조금 넘게 쓰고 있으며
1년으로 계산하면 $500가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이 가입한 서비스 절반이라도 자주 시청하시나요? 그래서 여러 서비스를 줄이고 유튜브에서 무료 인포그래픽스 쇼를 더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19번입니다. 완화된 도박 법률 덕분에 도박 앱이 현재 미국 전역에서 재정적, 건강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포츠, 선거, 무작위 세계 사건에 베팅하며 매년 수천 달러를 써도 거의 수익을 못 얻기도 합니다. 미국 문제 도박위원회는 미국에서 약 250만 명의 성인이 심각한 문제를, 추가로 500만, 800만 명이 상당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 중 하나라면 결국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뻔한 함정을 피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회로 포장된 계약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8번째입니다. 부동산 시장 진입의 특이한 방법 중 하나는 임대 후 구매 계약으로 임대료를 내며 자산을 쌓아 결국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좋은 거래처럼 보여도 반드시 조심해야 할 큰 재정적 함정들이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낸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거나 세금과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써버릴 수 있고, 그로 인해 빚이 고스란히 당신에게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들이 집을 임대하거나 전대해서 추가로 돈을 챙기고 당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 후 매매 계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더 나빠질 수 없을 것 같죠? 천만에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17번째입니다. 집 진입로에 보트가 있는 것만큼 중산층 같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트는 지위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자동차처럼 가치 하락이 빠르고 유지비도 많이 듭니다. 보트 보험료도 비쌀 수 있고 유지비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차고박 트레일러에 두는 대신 항구에 보관하고 싶다면 정박지 임대료도 계속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자주 사용할 건가요? 정말로요? 이제 낭만에 약한 사람들을 노린 가장 큰 사기 중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6번째로 사랑하는 이에게 청혼할 때 2달치 월급을 다이아몬드 반지에 쓰는 것이 오래된 전통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통은 1947년 드비어스 다이아몬드 회사가 만든 것입니다. 1940년대 전에는 신부의 10%만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지만 1990년대엔 80%로 증가했습니다. 평범한 다이아몬드 반지에 2달치 월급을 쓰지 말고 더 저렴하면서 의미 있는 것을 사세요. 돌멩이 하나로 파산하지 마세요. 빚만 늘어납니다. 15번째입니다. 중산층 사람들은 출세 지향적입니다. 재정적으로 착취당하더라도 일단 기회를 잡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가장 큰 사기 중 하나가 무급 인턴십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턴십이 경험을 쌓고 업계 인맥을 만드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곧 돈이라면 여러분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제 놀랍지 않은 이야기를 해보죠. 14번째입니다. 병원에서 바가지를 쓴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자주 농담거리로 등장합니다. 평범한 시술도 큰 의료비 빚을 지기 전부터 매우 비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작은 인포그래픽 쇼식 꿀팁을 소개합니다. 청구서 항목별 내역서를 요청하면 병원이 각각의 요금 내역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청구 내역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계속 쌓이니 참고하세요. 13번입니다. 패션은 빠르게 변해 저렴한 유행 옷을 자주 사는 것이 고급 기본 아이템 몇 개에 투자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옷값이 점점 더 비싸지고 있고 평균적인 옷 한 벌이 $17 이상이나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새 옷은 평균적인 미국인의 연간 지출의 2.3%를 차지합니다. 믿을 수 있는 옷을 사면 돈도 아끼고 의류 폐기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득이죠. 그리고 이건 옷장 얘기에 불과합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을 괴롭힐 수 있는 지출에 대해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12번째입니다. 단 하루만 즐길 수 있는 휴가에 $33,000를 쓰시겠습니까? 아마도 아니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그 정도 비용이 드는 결혼식을 위해 흔히 빚을 냅니다. 그중 40%는 단순히 피로연 장소와 케이터링 비용입니다. 정말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결혼식 비용의 유령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면 좀 더 합리적인 예산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빚은 죽을 때까지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죽더라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11번. 사람들이 빠지는 가장 어두운 재정적 함정 중 하나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죽음은 엄청나게 비싼 일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 따르면 만약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오랜 병으로 사망한다면 병원에서 보내는 마지막 한 달의 비용만 해도 이미 $32,400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 매장 비용은 약 $7,800 정도 들 수 있고
화장을 하면 7,000달러로 약간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재산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정리할 때도 몇천 달러가 더 들어갑니다. 죽음조차도 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10번째,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 플랜은 할부 결제를 지원합니다. 꽤 괜찮은 거래처럼 보이고 페이팔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일부 이러한 금융 서비스는 3만 달러의 신용 한도를 제공하는데 그 돈은 쉽게 빼내 쓸 수 있습니다. 설령 무이자 할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결제를 놓치면 나이가 들 때까지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금융 함정이 있습니다. 9번째입니다. 나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고 우리는 스스로를 부양하거나 연로한 가족을 부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라고 부르는 이 약탈적인 시스템에서는 이것이 매우 가혹한 금융 함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급 요양원에서는 돌봄 비용의 중간값이 한 달에 5,900달러이고 추가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2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비용을 내도 좋은 돌봄이 꼭 보장되진 않습니다. 이곳은 매우 냉혹한 산업으로 생산성에 집착하는 사회가 우리 돈으로 노인들을 내팽개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은 이런 상황을 너무 늦게야 깨닫습니다. 8번째로, 건강보험도 안타깝게도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함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삶과 건강이 이를 위해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이죠. 아플 때나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기관들은 보험사와 협상 시 현금 지불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합니다. 이 시스템 정말 멋지지 않나요? 7번째입니다.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너무 좋아 보이는 거래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을 조금 넣으면 누군가가 금방 4배로 불려준다고 약속하나요? 여러분은 전문가들이 고수익 투자 프로그램 HYIP이라고 부르는 것과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미등록 투자는 충격적인 수익률을 제시하는데 이는 똑똑한 투자자라면 도망칠 만한 수준이고 결국 가장 순진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곧 그들은 남은 돈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투자 기회라면 꼭 조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투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사기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6째, 경제가 악화되면 사람들은 부담을 줄이려 하고 그때 급전 대출업자들이 나타납니다. 점점 더 많은 중산층과 고소득자들이 급전이 필요해 이런 금융 함정에 곧장 뛰어들게 됩니다. 50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의 대출이라도 연 300, 500%의 이자율은 평균 신용카드의 15, 30% 이자율과 비교하면 곧 심각한 공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급전 대출업체는 피하세요. 5번째로, 크리스마스 때 술 취한 삼촌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로 결혼 상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최악의 결정일 수 있습니다. 이혼은 연 500억 달러의 수익을 내는 호황 산업입니다. 이혼할 때 얼마나 큰 타격을 입을지는 당신의 순자산과 이혼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건 저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간 비용은 7,000달러이고 평균 비용은 15,000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건 재산 분쟁이나 자녀 양육권 문제에 들어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평생 재정적으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겉보기에는 무해하고 전형적인 중산층의 결정이 있습니다. 4번째입니다. 대학에 가는 것은 한때 모든 중산층에게 통과 의례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학위의 가치는 예전만 못합니다. 비유적으로는 그렇지만 재정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비싸졌습니다. Education Data Initiative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의 연간 평균 비용은 교재, 학용품, 생활비를 포함해 약 38,300달러입니다. 심각한 건강 문제의 반려동물 10마리를 동시에 키우는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곧 학자금 대출도 생깁니다. 4,230만 명의 미국인들이 총 1조 8,100억 달러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대출 부채는 거의 39,400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복리의 마법 덕분에 종신보험금이 지급될 때까지 대출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어리석고 더 나쁜 3가지 금융 함정이 있습니다. 3번째, 전통적인 대학의 모든 금융 함정을 2배로 늘리고 여기에 거의 가치 없는 학위의 위험까지 더해보세요. 이게 영리대학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립기반들은 수익이 소유주에게 가서 교육 비용을 줄입니다. 이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일반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대출을 2배나 더 갚지 못합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영리대학의 등록자 수는 4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낮은 진입장벽을 내세우지만 이는 부실한 교육과 가치 없는 졸업장, 숨겨진 비용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학교는 피하세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 사업을 하고 싶었던 적 있나요? 많은 사람이 경쟁을 피하고 경제적 독립을 위해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다단계 마케팅 회사, 즉 MLM들은 바로 그 감정을 노립니다. MLM은 여러분을 모집하고 여러분이 판매할 물품을 판매하며 새로운 판매원을 여러분의 하위 조직에 모집해서 수익을 내도록 권장하는 판매 회사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판매라는 개념 자체를 파는 약탈적인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 중 최악의 것들은 말 그대로 불법 피라미드 사기이며 여러분을 남는 제품으로 가득 찬 차고와 텅 빈 은행 계좌로 이끌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 거창한 약속을 하지만 여러분도 약탈적으로 변해 더 많은 부도난 사람들을 이 사기에 끌어들여야만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제라드 브로디 필수 서비스 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여러분이 돈을 잃을 확률이 무려 99.7%에 달한다고 합니다. 내일 회 뜨는 것만큼 확실한 건 드물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제 궁극의 금융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을 완전히 파산시킬 사기 중에서 타임쉐어 거래만큼 악몽 같은 것은 없습니다. 타임쉐어는 본질적으로 공동 소유의 휴가용 주택입니다. 일부 기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니 가끔 방문하는 집을 임대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약탈적인 관리 회사들이 이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에 여러분을 묶어두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한편 그들은 부동산 유지비와 관리비를 임의로 올려 여러분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의 은행 계좌를 바닥낼 동안 성수기에는 많은 구매자들과 경쟁해 그곳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타임쉐어 회사가 큰 이익을 얻는 동안 모두 손해를 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타임쉐어 콘도를 팔려고 한다면 바로 등을 돌리고 도망치세요. 이제 경제학자들이 미국 경제가 언제 붕괴할지 예측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바로 이 날짜입니다. 아니면 대신 이 영상을 시청해도 좋습니다.